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 신경원,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낮밤으로 계속된 릴레이 협상 끝에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마련됐습니다.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 상원구제 법안은 오늘 오후에 연방 상원에서 통과될 예정인데요. 민주당 측이 하원에 발의한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경기 부양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전 중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의 융자 프로그램에 5천억 달러,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3,750억 달러, 교통 및 각종 복지 프로그램에 2천억, 병원 등 의료시설에 1,300억 달러 등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납세자 1명당 무조건 1,200달러씩, 부양자녀 1명당 500달러씩의 현금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조지아주 내 코로나19 환자는 어제 저녁 7시 기준으로 88개 카운티에 걸쳐 총 1,09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4시간 사이에 환자가 300여 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사망도 12명이 더 늘어나 38명이 됐고 환자가 나온 카운티도 12곳이 추가됐습니다. 계속해서 확산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더 심각한 점은 검사를 받은 사람 수 대비 확진 환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총 5,484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반응 환자가 1,097명으로 20%나 되는데요. 이는 사우스캐롤라이나 13.8%, 엘라바마 10.3%, 플로리다 9.1%, 테네시주 6%, 노스캐롤라이나 4.7%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감염은 됐지만 검사를 받지 못해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조지아주에는 사망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지역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당초 3월 31일까지 내려졌던 주 전체 휴교령을 4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4월 27일이 되어야 학교 문을 다시 열게 되는 셈입니다. 테네시 주 직원 4만 명 중 절반이 이때까지 자택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주 교육부는 4월 6일부터 학생들이 집에서 TV나 라디오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도록 PBS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있는 동안 공영방송 채널을 통해 실제 수업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테네시는 다른 주와 달리 유독 청년층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21세에서 50세까지 청장년층이 전체 환자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운영 식당들을 위해 개발한 투고 주문 및 배달 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외식업협회에 따르면 이 앱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약 1,600명이 방문했고 그중 1,100명이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회 측은 앞으로도 언론사 광고, 단체방, 단체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활용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사회 경제 살리기에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5일 전 세계에서 40만 명을 넘고 사망자 수도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유럽 내 감염자가 연일 늘어나 누적 환자가 20만 명이 넘고 미국 환자 수도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올해 7월로 예정됐던 도쿄 하계올림픽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거라지만 정작 니케이 지수는 올림픽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8%나 껑충 뛰어올랐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해서 잘 결정했다고 격려까지 해줬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각 나라들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들도 경제성장과 심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유튜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량이 증가한 데 따른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 유튜브 동영상의 기본 화질을 고화질이 아닌 표준 화질로 낮춰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각 나라별 시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한 달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CNN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기본 화질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영상별로 설정을 바꾸면 고화질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쿠릴 열도 인근 오네코탄 섬에서 동쪽으로 228km 떨어진 해역에서 한국 시간 25일 오전 11시 50분경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 1000km 이내에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할린 지방정부는 지진이 발생한 인근 지역 주민들을 고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된 피해 상황은 없는데요. 사할린에 있는 쓰나미 기상센터는 쓰나미가 그렇게 위협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면 학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4월 6일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등교 개학이나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돼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EBS와 원격교육 지원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협약식도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다음 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다음 주부터인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보면서 전면적인 원격 수업으로 개학할지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성범죄 외에도 간 큰 사기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랄한 성착취로 온 국민을 경악시킨 조 씨는 25일 아침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을 했는데요.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 등 자신에게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름이 거론된 이들이 박사방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손석희 JTBC 사장은 조 씨의 거짓말에 속아 금품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끔찍한 성범죄로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조주빈은 수사 결과에 따라 희대의 사기꾼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 명 중 절반가량인 4,500에서 5천여 명이 무급휴직을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잡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11번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의하자고 했지만 미국 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방위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었으며 그중 약 40%인 3,700억 원가량이 한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3월 25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